퇴직을 하면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이 시작될 것만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직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그동안 모아놓은 퇴직금과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은 점점 커진다. 무엇보다도 예상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시대에 돈이 바닥나는 순간 그 공포는 상상 이상이다. 퇴직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다는 한 62세 은퇴자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 생활 내내 나는 남들보다 절약을 잘한다고 자신했던 은퇴자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 후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며 절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지출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큰 돈이었다. 아픈 배우자의 병원비, 자녀의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원 요청, 그리고 낡은 집 보수 비용이 동시에 겹쳤다. 한 달에 쓰는 돈은 150만 원 남짓이었지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동안 절약을 잘해왔다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남은 건 매달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는 불안뿐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친 후 은퇴한 남성의 경험이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매달 250만 원 정도는 확보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컸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겠다며 골프와 여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소한 사치라고 여겼던 취미가 생활 패턴이 되자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었다. 식료품비와 관리비, 교통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정 지출만 해도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갔다. 여기에 취미생활비까지 더하니 수입은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갉아먹는 생활로 이어졌다. 3년이 지나자 통장은 텅 비었고 이제는 예전처럼 골프장에 나가는 대신 근처 공원을 걷는 것이 유일한 여가가 되었다. 그는 돈이 떨어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아버지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손주 양육비까지 기꺼이 지원했다. 그러나 본인의 노후 자금은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자녀들은 나중에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녀 역시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빠듯했고 부모의 생활까지 책임질 여유는 없었다. 결국 그는 3년 만에 통장을 다 비우고 기초연금과 소액의 국민연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은퇴 후 자녀를 돕는 일이 결국 자신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계산,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두 현실에서는 무너진다. 은퇴 생활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작은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하고 예전의 소비 습관을 이어간다면 자산은 더 빠르게 고갈된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각자도 생존이 버거운 시대에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여력은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오래 버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은퇴 전에는 퇴직금과 연금을 단순히 합산하는 계산에 그치지 말고 실제 생활비 지출 구조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하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돌발 지출에 대비해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별도로 비상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은퇴 후의 여가는 단순히 소비가 아닌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취미를 단순한 지출로만 두지 말고 부업이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은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주더라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 퇴직 3년 만에 통장이 0원이 되었다는 62세 은퇴자의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은퇴는 정말 안전한가라는 것이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은퇴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은퇴 전에 어떤 준비와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미 결과가 달라져 있다. 은퇴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점검하고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을 바꾸어야 할 마지막 기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빈곤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퇴직 이후의 삶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직장에서 매달 들어오던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고, 이는 단순히 몇 년의 노후가 아니라 수십 년을 감당해야 하는 긴 싸움으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은퇴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노후 빈곤의 경고 앞에 서게 된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함정이 결합된 결과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생활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한다. 출퇴근 비용이나 자녀 교육비 등은 사라지니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자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고정비는 여전히 존재하며 물가는 끊임없이 오른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식료품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꾸준히 늘어난다. 거기에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은퇴자의 지출 구조는 줄어들기는커녕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며 더 무겁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바라보는 태도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일단 통장에 넣어둔다. 하지만 이 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금리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시대에는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도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거나 혹은 위험한 투자처에 한꺼번에 몰아넣는 극단적 선택이 반복된다. 전자의 경우는 생활비 인출로 인해 빠르게 고갈되고 후자의 경우는 실패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퇴직 자금은 반드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적 운용 전략이 필요하지만 막상 은퇴자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는 데 익숙하지 않다.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녀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결혼 자금이나 주거 지원을 부모의 몫으로 여기고 손주 양육에까지 손을 보태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부모 세대조차 자기 노후를 지키기 벅찬 상황이고 자녀 세대 또한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부모에게 기대기보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다. 그럼에도 은퇴 후 자녀를 돕다 보면 본인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결국 자녀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은퇴자의 정신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네 번째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심리적 착각이다. 은퇴를 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평생 참아왔던 소비를 은퇴 이후에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이다. 여행이나 취미활동, 새로운 도전 등은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준비된 재원 없이 즐기는 소비는 통장의 잔고를 빠른 속도로 줄인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처음에는 작은 보상 심리로 시작되지만 곧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퇴직 3년 만에 통장이 비어버리는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해결책은 분명하다. 첫째, 은퇴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월 평균 얼마가 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한 구조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둘째, 퇴직 자금은 반드시 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조합하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과 일정 수준의 투자 자산을 적절히 섞어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선을 긋는 선택이어야 한다. 도와주더라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부모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은퇴 후 생활은 소비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한 알바나 부업이 아니라 취미와 연결된 소득 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경제적, 정신적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다. 노후 빈곤의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다. 아무리 자산을 모아둬도 건강을 잃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한 건강 습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이나 장기 요양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통장이 0원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란 판단을 내린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리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노후는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점검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고 이미 은퇴했다면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는 길고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비가 있다면 불안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지켜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경고는 분명하다. 노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세월이 쌓여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빈곤을 막고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것이 은퇴자가 반드시 새겨야 할 가장 큰 교훈이다.